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평진전의 서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 차평진전의 처음 시작하는 철, 이것을 보통 머리 숫자를 써서 그 수철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동양학에서는 이 수철, 처음 시작하는 그 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일테면 논어 같은 경우는 학이 스이습지 불역 여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또 유봉이 자원방내니 불역 낳고라.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인부지불이온이면 불역 군자오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니 군자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 공장님 생을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기편이 논어의 첫 장으로 나오죠. 또 맹자 같은 경우는 어, 어, 왕께서 왕하필 왈이 왕께서 필이면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여교 인의 이이라. 오로지 단지 인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맹자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인과 의에 해당하죠. 이렇게 첫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대학의 경우는 이 성강령 8.5, 즉 대학지등은 제 명령덕이요, 제 친민이요, 제 지어지시느니라. 이게 이제 상강령이고요.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곡, 평천하. 이게 8주목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또 중용 같은 경우는 천명지의 성이요, 솔성, 지의, 솔성, 지의 도라, 그리고 수도, 지의 교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도야자는 불가소율이라, 가리면 비되어라. 이렇게 쭉 가장 중요한 게 앞장이 나옵니다. 과연 이 심유천 선생은 그의 그 차평진전 서두에 어떤 표현을 했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음양을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어, 음양과 오행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하나의 기운이 있는데, 그 하나의 기운이라는 게, 요 기운이 있는데, 이것이 움직이는 부분과 고유하게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 움직이는 부분은 양으로 되고 움직이지 않는 부분은 음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졌을 때도 역시 이 노소, 오래된 것과 적은 것, 젊은 것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양도 노소, 음도 노수로 나눠져서 이게 이른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역에서는 이게 오래된 거는 이게 변호기 때문에 양이 오래된 거를 태양이라고 그러고요. 음이 오래된 것을 태음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오래되지 않은 것은 양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양이 되고요. 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소음이 됩니다. 여자들은 보통 소음으로 태어나죠. 남자들은 보통 소양으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기가 움직이는 것은 양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으로, 또 양과 음이 오래된 것과 처음 시작하는 것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됐다는 것은 움직임이 아주 크게 다다른 것이다. 아주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죠. 또 정한 것도 크게 다다른 것, 아주 고요하다는 거죠. 이 동한 것도 이 동하는 것도 그게 다다른 경우가 있고요. 이 정한 것도 그게 다다른 거죠. 이것이 태음이고 이 동한 것은 태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태양과 태음이 된다는 것이죠. 또 작은 것은 아, 처음 움직이는 것, 또 처음 고유해지는 때를 얘기를 한다. 예, 그래서 이것은 소음이고 소양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때 시자를 썼으니까요. 움직임이 다하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것이 다한 때를 태양과 태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때 시자인데요. 여기 제자도 이게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 이게 이제 반복해서 같은 글자를 피우려고 이런 글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소양이죠. 처음 고요해지는 것이 정한 것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소음이 되는 거죠. 남자들은 소양으로 태어나죠. 여자들은 소음으로 태어나요. 소음에서 변해봐야 음양은 안 바뀌고요. 음에서 노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양이어서 변해봐야 양이어서 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양인 이 노양, 즉 태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사상이 있다는 거죠. 요게 사상이죠. 이렇게요. 네, 네 가지 상이 있고 오행은 이 사상들 사이에 가운데서 구비된다. 오행이 이 사상 그 사이에서 가운데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나의 기에서부터 음양, 또 사상, 오행까지가 이렇게 되는 게 필연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수가 이제 오행을 얘기를 하죠. 수는 태음인이고요. 화는 태양인이고요. 목은 소양인이고요. 금은 소음인이고요. 이렇게 수, 화, 목, 금, 토로 돼 있죠. 예, 이게 서경의 홍범의 논리에 따른 겁니다. 거기 보면 홍범 구조가 있는데요. 세상에는 커다란 9가지 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법이 오행입니다. 그런데 오행을 나열을 할 때 목합토금수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이렇게 수화목금토로 돼 있습니다. 예, 서경에. 예, 소승이 왜 서경에 목합토금수가 아니라 수화목금토로 돼 있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소생이 명리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요. 수는 태음인이고 화는 태양인이고요. 예, 목은 소양인, 금은 소음인. 이렇게 토는 음양노소 이게 그러니까 목화금수 토 빼고 나머지 사행이죠. 목화금수가 서로 충기해서 그 기가 부딪혀서 엉겨 붙은 것이다. 결정체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요 네 가지가 요 수화 목금 이 네 가지가 네 가지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결정체를 맺은 게 엉겨 붙은 것이 토다. 이렇게 심일천 선생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충기가 됐다는 게 기가 충돌한다는 게 흔히들 이 도덕경 이게 42장인가 그럴까요? 도가 하나를 생하고 하나는 둘을 만들고 둘은 셋을 만들고 셋은 만물을 만든다. 만물은 음을 이게 등에다 짊어지고라는 소리입니다. 아,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내가 짐을 진다. 내가 부채를 부담한다. 음을 등에 짊어지고 양을 안음으로써 만물이 그렇게 음을 짊어지고 양을 이렇게 껴 안음으로써 이 기운이 충기돼서 서로 부딪혀서 나중에 조화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기는 만물이 생할 때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
시작하지만 차차 조화와 균형을 찾아서 조화로운 상태가 돼가는 그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기운이 서로 어, 어긋나고 그려 가운데 부딪히는 가운데 조정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나중에 안정돼서 결정을 맺기 전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충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행은 수, 화, 목, 금, 토로 돼 있고 여기서 이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수는 태음인이고 화는 태양이고요. 목이 소양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금이 소음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여기 그랬죠.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예, 선생님. 이 동양학의 모든 그림은 밑에 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남을 바라봤을 때 좌측은 언제나 동쪽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북극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좌측은 언제나 동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소생이 이 좌의정, 북극에서 봤을 때 좌측이면 동쪽이거든요. 좌의정이 북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서쪽은 기운이 하강하는 거고요. 가을이니까 하강을 하는 거고 동쪽은 기운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은 게 이 그림이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요. 동양 고전 곳곳에는요. 임금은 북쪽에서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고 이 남쪽은 밝음입니다. 밝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그 소리를 다 듣고 백성들이 이로운 방향으로 군왕은 정치를 나가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계신 곳에 절을 할 때는 북쪽을 향해서 거기에 임금이 있다는 얘기죠. 예, 이런 그림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천간을 그린 거죠. 그래서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졌다.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북쪽이니까 수죠. 여기가 태음이 되는 거죠. 태음이 되죠. 그래서 주역은 이 양에서는 구를 따오고 양효는 구를 따오고 음효는 육을 따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화가 태양이죠. 그래서 구를 따온 거죠. 이게 이제 노양이라고도 하죠. 노양, 노명. 숫자로 표현하면 구고요. 여기는 6입니다. 이제 목은 소양이니까 7이에요. 그리고요, 이 금은 이게 소음이니까 8이에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소음으로 태어납니다. 소음으로 태어나니까 자기 반대인 소양을 만나면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숫자로 표현하면 8로 태어나는데 소음에 해당하는 시기가 오면은 소양에 해당하는 시기가 이게 7살 때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7살이 되면은 이 유치를 이제 이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반면에 남자들은 이 소양으로 태어나니까 소양은 소음을 만나야 변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8살이 돼야 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14살이 돼야 이제 성적으로 이게 흔히 초경을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성들은 77, 49, 49 전후에서 폐경이 시작되는 거고요. 남자는 8살에 이를 갈고 16살이 되면 이 성정이 이제 성적인 게 발달이 되죠. 그리고 88, 64, 64 전후에서 이가 빠지고요. 머리가 하얘지고요. 이 남성 호르몬이 저하돼서 중성화가 되죠. 이런 게 정확하게 이 숫자와 관련돼서 나옵니다. 주역에서는 9와 6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요, 수가 태음인이고요. 태음이고요. 화는 태양이죠. 목이 소양이니까요. 여기도 양이에요. 소양. 여기는 태양.
예, 이쪽이 양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이쪽은 음에 해당하죠. 이거를 음양에 관련해서 이걸 대음양이라고 그래요. 이게 맹파 논리에서는 이 대음양을 전제로 사주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역시 심유천 선생이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맹파 논리에서는 이런 대음양, 이게 이제 천간은 소양, 태양, 뭐 이쪽이 모두 양이고요. 지지도 똑같습니다. 예, 지지도. 이것도 역시 밑에 쪽이 북쪽이고요. 예, 위쪽이 남쪽이 되는 거죠. 이것도 북쪽에서 좌측이 보면은 늘 동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는 거는 이렇게 나누죠. 똑같이. 그런데 맹파에서는 이 진과 술은 진은 수의 고라고 그러죠. 고 내지는 묘기 때문에 토이지만 음으로 보는 거고 술은 화의 고, 화의 묘지이기 때문에 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두 개를 다 합해서 그린 것이 이겁니다. 반드시 이 동그라미 안에 네모를 그려야 됩니다.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다고 그러죠. 중형이나 이런 데 보면요. 또 땅은요, 우악과 바닷물 모든 것을 싣고 있는다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하늘은 고명해서 높고 맑아서 온 세상 만물을 덮을 수 있고, 또 땅은 후해서 넓고 두꺼워서 삼라만상 모든 것을 거기에 실을 수 있다. 바닷물, 오순물을 모두 실으면서도 싣고 있으면서도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예, 그런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역시 심유천 선생이 시작하는 절에서 이렇게 음양과 오행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대음양에 관해서 여기 이쪽이 화와 목은 양이고 금과 수는 음이죠. 이걸 이렇게 불려오는 걸 대음양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역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맹파 논리는 정확하게 이 대음양 논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주구공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희춘 선생은 이렇게 대음양까지를 음양, 오행, 대음양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오행이 있는데 어째서 또다시 십간과 십이 지지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해가면서 대개 음양이 있으면 그 음양이 오행을 만든다, 생한다. 좀 아까 말씀드렸죠. 음양이 사상이 되고 음양 각각이 늙은 것과 처음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어, 극동극정한 거. 그것은 태양, 태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처음 어, 동하고 처음 정한 거. 그것은 소양, 소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토는 요들 사이에서 충기돼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음양으로 오행을 만들으니까 오행이라는 것의 재료가 음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오행을 만들어 놨는데 재료가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으로 오행도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오행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음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행의 중심은 역시 오행 가운데에는 각각 목화토금속 각각에는 역시 음양이 있다는 거죠. 목 목에는 간목, 을목이 있는데 거기에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이다. 또 화는 병정화가 있는데 에, 병화는 양이고 정화는 음이다. 그런 오행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흔히들 맹파나 좀 전에 표현한 목하는 양이요, 금수는 수라고 표현한 거에 대칭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음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가는 양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금수도요, 경금이나 임수는 양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르죠. 대음양과 소음양. 적천수와 자평진전에서는 요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소음양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소음양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의 기질의 원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은요, 이 기적인 것이고요. 음은 질적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목으로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갑목이나 을목은 이 갑을은 갑의 음양이라는 거죠. 갑의 음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목의 음양이다. 갑목이나 을목은 목의 음양이고요.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라는 거죠. 갑은 을의 기고 을은 갑의 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갑은 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을은 음가는 질이라는 거예요. 기하고 질, 기는 기체라는 얘기죠. 질은 기체가 엉겨 붙었다는 거죠. 형체를 가졌다는 거죠. 기체가 아니라는 거죠. 고체가 될 수가 있고요. 액체가 될 수 있고요. 아무튼 기체는 아닌 거죠. 아니면 뭐 조리나 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기라는 거죠. 기. 을은 갑의 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에, 하늘에 있어서 기운을 만들어내고 생기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운을 만들어내고 유행, 흐르고 움직이게 만물에서 그 기운이 만물에게 흐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갑이라는 거죠. 그래서 갑은 여기 이 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를 만들어내고요. 어디서? 하늘에서. 그리고 만물에게 그 기를 흐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생동하는 기운이 센 거죠. 반면에요. 땅에 있고 이게 만물이라는 거죠. 여기 만물에 흐르게 하는 것은 갑이고요. 만물 그 자체 그것이 을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만물이라는 거죠. 그게 을이죠. 그리고요. 이 생기를 이어받은 거죠. 요 생기, 갑의 생기를 이어받은 것이 을이라는 거죠. 예, 요게 아주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양가는 기운을 생하는 기운이고 만물들에게 기운을 흐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 양간이에요. 음간은 이 땅에 있는 만물 그 자체고요. 이 갑으로부터 양간으로부터 이 생하는 기운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은. 요 차이가 있죠. 세분하게 더 상세히 세분해서 얘기를 하면 생하는 기운이 뭔가를 생하는 기운이 흩어져서 퍼져 있는 것이 갑의 갑이라는 거죠. 이거는 생하는 기운이죠. 흩어지고 퍼져 있다. 이것이 갑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생하는 기운이 응결된 것이 갑의 생기는 갑이라고 그랬죠. 이게 엉겨 붙은 것은 을이란 말이에요. 여기 질처럼. 예, 아주 표현이 다 딱 맞게 돼 있죠.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만물, 만물이 그 가지와 잎사귀가 있는 것은 이게 만물은 아까 여기 을이라고 그랬죠. 을의 갑이다. 이게 잎사귀와 가지는 이제 여기 갑으로 표현했죠. 왜 갑은 생하는 기운이 흩어져서 펼쳐나가는 거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딱 맞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물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들은 이게 이제 나무면은 을이죠. 그래서 을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이 표현도 좋습니다. 이 두 개 뭐 상세히 이거는 모르셔도 이 갑이라는 것은 을의 기다. 그래서 갑의 본체는
기라는 거고요. 을의 본처는 갑의 질이다.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갑은 생하는 기운이고요. 하늘에서 만물에게 그 기운을 흘려보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갑이다. 을은 땅에 있는 만물이고요. 이 갑으로부터 이 생하는 기운을 이어받은 것이 을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야흐로 갑이 된다는 것은 을의 기운이 갑이 된다는 것은 이 을의 기운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을이 된다는 것은 갑의 질이 이미 이 질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딱딱하게 돼 있다는 소리죠.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불이 이 가불이 이 목의 음양을 갖춰준 거죠. 이 갑을로 인해서 목의 음양이 구비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핵심은 양은 기에 해당하는 거고 음은 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질이 기보도 기체보도 공풍선으로 맞는 것보다 이게 공풍선 안에 뭐 밀가루가 들었던 물이 들었던 그거로 맞는 게 훨씬 더 충격이 있죠. 이게 기와 질의 차이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에, 목의 예를 들었으나 화인 병정, 뭐 토인 무기, 아, 금인 경신, 수인 임수, 개수 이것도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양가는 기고요. 음가는 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요, 양가는 생하는 기운이고요. 만물들에게 그 기운을 유통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음가는 그 만물 그 자체고요. 양간으로부터 기운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으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소라고 선생이 평전을 썼는데 별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소생이 오랜 동안 이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해본 끝에 소생은 이게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요. 지난 영상에서 이 십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십성은 이게 논리가 그렇게 흐른다는 거죠. 예, 여기서 보면요. 이 갑일간이 을을 봤을 때와 을이 갑을 봤을 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겁재를 본 거죠. 갑은 갑도 겁재를 받고 을도 겁재를 받죠. 보통 이런 경우 양인이라고 그러죠. 이때요. 이 재물에 대한 일간의 재물에 대한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 재물 파괴의 정도가 이 양인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인 그럴 때 이 칼날 일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내 재물을 칼로 뺏어가는 아주 악랄한 거죠. 그래서 양인이 있고 그러면은 씀씀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사행적이고요. 뭔가 한방 큰 거, 그런 도박이나 또 불법이나 이런 걸 자행할 유혹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을이 갑을 봐도 겁재인데요. 그러나 이거는 기예요, 기. 얘는 질이에요. 그래서요, 이 질이 이 나의 정제인, 내가 간목이면 이게 정제가 기토거든요. 기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칠살이에요. 그래서 이 을목이 나의 정제에 대한 살상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 재물의 오염도가 이쪽이 훨씬 더 높아요. 이 갑보다. 그게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냐? 요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은 기고요. 을은 질이라는 사실이에요. 요게. 이 논리를 소생 같은 경우는 요 표현이 사조 명리를 분석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 표현은 자평진전이나 설하고 선생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생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주를 분석해 본 결과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느냐?
이 적천수, 아니, 이 자평진전 원문을 읽고 나서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을 읽지 않으면요, 이 십간, 십성, 뭐, 아무리 달달달해야 이런 특성을 발견해 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모든 논리가 다 평등하고 무차별화돼 있어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원문을 읽어야 실력이 늡니다. 옛날 이 뭐 유명한 유튜브 뭐그 십성 무슨 뭐 상간합살이니 대살이니 아무리 해봐야 이런 논리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이게. 양가는 이게 기고 음은 질이구나. 그래서 이게 설상력이 안 좋은 쪽에 재물을 파괴하는 게 훨씬 음감이 셉니다. 그리고 어, 그 을목 이 양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겁재가 오면요, 이걸 등락해갑이라고 기운을 올라탈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가 있어요. 겁재를 보면요. 을은 이게 갑의 질이죠. 이 사람이 질이에요. 근데 갑은요, 요 갑은 을의 이 사람의 기라는 거예요. 이게 을 입장에서는 내가 기를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을의 기니까요. 요 일간의 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 활동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칡덩쿨이 어, 소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듯이 간목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간목은 을목을 활용하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칠살이 뜨면은 이렇게 양인으로 칠살이 경금이죠. 양인 합살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그러나 이 자체로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요 재물, 갑일 간의 재물에 대한 그 위험성이 이쪽이, 이 을목이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이쪽보다. 예. 그 논리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실질적인 소생의 병력 공부를 오래 한 끝에 느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게 원문의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또요, 둘이 똑같이 칠사를 봤어요. 그러면은 이 칠살은 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편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든지 관제, 구설, 관에 의한 재앙, 시련, 곤란, 역경, 뭐 건강도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뭐죠. 또 동일하게 칠살을 봤는데 그 파워가 누가 세느냐? 얘가 훨씬 더 셉니다. 이쪽은 질 대 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파급력이. 그래서요, 음의 칠살이 훨씬 더 센 거예요. 이쪽은요, 이 경금은 간목을 공격을 한다고 해도 고무풍선 이 기 자체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무풍선으로 맞는 거와 뭐 유사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가는 군자고 음가는 소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주역의 논리도 양은 군자고 음은 소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칠살이라고 그래도 이게 군자의 방식을 어느 정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이쪽 소인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칠살보다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그리고요, 양간 같은 경우 대부분요, 이게 정관은 신금이거든요. 그런데요, 간목은 신금보다 경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정관은, 저기, 신금은 정관이고, 경금은 칠살인데, 이 정관보다 그럼 칠살이 편관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예, 임상을 해보면요. 간목의 경우 대부분 이 살이 더 좋아요. 정관이 신금보다. 이게 이 십성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 원서를 안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맹파서적에서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간목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신금이다. 신금은 정관이거든요. 이 십성의 논리로는 정관이 왜 좋느냐? 내 재물을 빼들어가는 겁재에게는 이 정관이 칠살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 겁재라는 녀석이 내 목숨의 근원인, 내 목숨의 양명 지원인 이 정제를
정제 입장에서는 겁재가 칠살이거든요. 이 겁재가 내 정제를 파괴하지 못하게끔 요 정관이 겁재를 견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이 하나 뜨면은 나를 보호해 준다. 안전한 길로 가게 한다. 나의 양명지원인 이 재성을 이 정관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갑일간이 정관이면은 신금인데 이런 기능이 없고 이게 왼파에서는 이 신금이 정관이 갑목에 머리에 이 소나무에 대못을 박는다는 거죠. 이게 갑목이 신금을 보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다는 얘기죠. 이게 다 이게 이런 논리, 십성의 논리 말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양가는 지라는 거고요. 음가는 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질이기 때문에요. 얘도 질인데 질 대 질끼리 부딪히는 거야. 을목이 훨씬 더 칠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거죠. 이 간목은 칠살이라 해도 이거 아주 우적이고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대부분 이거에만 모으니까 칠살 힘들고 뭐 관제 구설. 그래서 이런 이 평범한 말을 이게 오래 공부해야만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훨씬 더 관제 우설이나 건강이나 등등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는 거예요. 이쪽보다요. 이쪽은 양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칠살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음칠살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정관도요. 이렇게 모든 양관은 정관이 다 음으로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요. 양관은 식신은 정관과 합을 해요. 이게 에, 이 간목의 식신이면 병화죠. 병화가 갑의 정관인 이 신금과 병신 합을 해요. 이렇게 되면요, 이 간목이 식신을 보면은요, 간목의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병화가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의 활동으로 인해서 이게 병신 합을 해가지고 내 활동하는 족족 이 간목 일간이 머리가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식신이 정관을 본 건데 상관 경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뭐 상관 경관이니 상관 대사이니 이거는요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구체적인 그 응용의 묘미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거는 오래 공부한 끝에 소생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양반들이 써놓은 그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의 입각에서 써놓은 책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이 원서를 직접 보고 통변을 자꾸 해보고 임상을 쌓아 올려 보면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유년 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사주에 적용해서 한번 보십시오. 소생의 말이 그런지 다른지. 소생이 이걸 보고 역시 심유춘 선생은 대가가 맞구나. 예, 이게 맹파 논리도 이런 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맹파 서적들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또요. 이게 똑같이 상관을 봤거든요. 이 상관을 보면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상관질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누가 과연 막말하고 상관질 나쁜 짓을 과격하게 하느냐. 이 정화가 훨씬 더 상관질을 세게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의리 병화를 보면은 이건 말만 상관이지요. 군자적 태도를 지향한 거예요. 그리고요, 음일간의 상관이면은 이 살이 나오면은 이게 이제 상관 합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상관으로 인해서 이 살인 권력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요게 이런 것도 보통 상관이면 이 음상관의 폐단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음은 이게 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기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생이 십성에 관한 그걸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거는 가장 이제 구구단 그 논리에 의한 것이고요. 이런 게 실질적인 그 내공을 이 고수로 접근시키는 이게 비법입니다.
그런 게 이런 데에 나온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명리 대가인 심유천 선생이 첫 장에서 수절 이게 뭐 처음 시작하는 절에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목은 논 식간 십이지 식간과 십이지에 대해서 논하겠다 얘기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남을까 봐 음양의 기질의 원리라고 제가 이 원문을 읽고 선생이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에 따라서 아주 제목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음양의 상과 형의 원리를 또 첫 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오행이 있는데 왜 또 다시 식간이 있느냐?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다시 또 이게 12 지지가 또 있느냐? 인묘가 있느냐? 인묘라는 것은 가물과 같이 가물과 더불어서 가물처럼 음양으로 분류를 해보면 분류해보는 음양천지 하늘은 양이죠. 지혜는 음이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가물처럼 음양으로 분류하면 갑은 양이고 음은 음이 을은 음이죠. 그래서 목의 하늘에서 이게 이제 가물은 천간이니까요. 하늘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행한다, 작용한다 소리죠. 흔히들 뭐 컴퓨터나 아니면 통계 패키지나 프로그램 뭐 사스나 에이모스나 뭐 SPSS 등등 그걸 작동할 때 런 한다고 그러거든. 구동, 움직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행자가요. 예. 모기의 기운이 하늘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모기의 음과 양이다. 그러니까 양은 간목이고요. 음은 을목이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제 하늘에서인데 여기 인과 묘는 음양으로 분류하면 이는 양이고 묘는 음이다. 목에 땅에 존재하는 거죠. 목 기운이. 그래서 땅에 존재하는 음과 양이다. 인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갑을 인묘 이것을 모두 다 한꺼번에 음양으로 분류하면 갑과 양은 갑과 을은 양이고요. 인과 묘는 음이다. 이게 천간이고요. 지지고.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상대적으로 음인 거죠. 갑을 천간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음이 있지만 또 지지 사이에 지지만 인목과 묘목만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인목이 양이고 묘목이 을목이지만 이렇게 갑을 어, 인목, 묘목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천간이 양이고요, 지지가 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이 하늘에서 존재해서 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뭐죠? 이 간목과 을목이 그렇다는 거죠. 땅에 있어가지고 형체를 이루는 것이 인과 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천간과 지지의 원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간은 상이고요. 지지가 형이라는 거죠. 또 천간의 글자인 간목과 을목을 비교해 보면 간목이 양이고 을목이 음이다. 또 지지에 있는 두 글자 인목과 묘목을 분류해 보면 인목이 양이고 묘목이 을목이다. 저기 인목이 양이고 묘목이 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 천간이 양이고 지지가 음이다. 어때요? 다 상대적이죠. 이것은요. 지금 이것은 아까 대음양인 목화와 금수로 나누온 그 대음양 구분이 아니라 이거는 소음양 구분한 것입니다. 이게 갑은 목은 간목과 을목, 화는 어, 병청화, 또 뭐 수는 임계수. 그래서 모두 다 아, 금은 경금과 신금. 그 경금 이게 대음양으로 보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모두 음으로 분류를 하나 지금 적천수와
아, 자평진전에서는 소음양에 의한 분류법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술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시작자 전에서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으나 수를 예를 들어서 해도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 청강과 지지 원료는 예,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